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기요금 TF 팀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는 세 번째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전력산업과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번 여름 최고의 민생 화두는 전기세 누린제 문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 전기요금을 내야 했는지를 잘 모르시다가 이게 누진제라고 하는 폭탄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줘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의 피를 빨아 기업의 대기업의 전기를 대줬던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 깜짝 놀란 정부 여당이 급히 당정 협의를 해서 누진제 제도 개선에 손을 대겠다라고 했지만 그 결과 참으로 미약합니다. 국민들은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TF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느끼는 느낌은 국민들의 분노를 살짝 피해가고 폭염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별일이 아닌 것처럼 대충 땜질식 요금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축소해서 누진제 구간 내에 국민들 간의 요금 격차가 지금처럼 11배씩 벌어지지 않도록 되게 2, 3배 이내 안에서 누진제가 유지되도록 손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민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결선 부분은 그동안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받았던 산업용 요금의 개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본 방향입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홍익표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좋은 제도 개선안을 낼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만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강요하면서 대기업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줘왔던 정책 운영의 기본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그러한 정책보다는 공평하게 같이 부담하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기본 정책 방향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짜여졌던 정책 구조들을 손을 좀 봐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전기요금은 TF입니다만 제가 통신요금 문제도 민방위 간사하면서 오래 제가 제기를 해서 요즘에 데이터요금제라는 것이 나왔는데 빅데이 구조도 그렇습니다. 통신 대기업의 과도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외국보다 더 비싼 통신료와 핸드폰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요금제도 대부분이 정부가 용인하고 정부가 인가해서 그렇게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러다임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번 전기요금제를 통해서 드러난 대한민국 정책의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정부가 최근에 당정협의 통해서 전력요금 인하 금년도 7, 8, 9월 3개월간의 전력요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는데 참으로 그 산업부 행태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해당 상임위에서 이번 그 전기요금의 불합리성, 그다음에 누진제의 과도성에 대해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했다가 바로 그 전날까지도 못 바꾸겠다고 했고 하다가 대통령의 단 한마디 말씀에 손바닥 뒤집듯이 정부의 정책을 바꾼 거에 대해서 산업부가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산업부가 낸 방책이라는 것이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전기요금이 과하게 나왔는데 그야말로 껌값 수준에 불과한 이 인하 효과를 느끼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9월 달에 8월 요금이 나왔을 때 더 큰 폭탄으로 지금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그 충분히 예견된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전기 요금 TF와 관련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런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로 인해서 그동안 그 누진제 요금 체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가정용과 산업용 간의 불합리한 가격 전기요금 체계가 개선되지 못해 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가정요금과 그 산업용 정별요금 체계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8월 말까지 1차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입장을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큰 방향에서는 선진국의 사례와 연동해서 우리의 구간은 2단계 내지는 3단계 정도로 축소하는 한편, 그 누진제 배수도 선진국 수준에 따라서 대개 선진국이 일부 누진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고 도입한 국가 자체도 3배를 넘지 않는 대략 한 2배 안팎의 범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수준으로 2, 3단계 구간과 2배 정도 기준으로 한 누진세율로 대폭 개선해서 서민들의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가정용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된다. 이것이 기본 방향이고, 이번에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용 요금의 그 과도하게 이루어졌던 일부 요금은 당연히 대기업의 특혜로 이루어져 있는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해서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꼭 지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 에너지 부분을 포함한 발전 부분에 대한 그 민영화 부분입니다. 마치 지금 전력요금 대란이 그 공기업의 독점 체계, 공기업 체계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한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의 빌미로서 이번에 이 전기요금의 대란을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도 일부 정부 여당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민영화의 대부분의 이제 정부 여당 측의 논리를 따져보면 민영화의 효과로 가격이나 그리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얘기하는데, 이미 한국 전력을 통한 우리나라의 공기업 시스템의 전기 서비스의 질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민영화를 한다고 해서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요금의 문제는 민영화를 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기요금이 낮지 않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은 공기업 체제에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이 낮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한국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민영화를 통한 그 서비스의 질 향상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가격은 당연히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기요금의 대란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했고 국내적 반대에 있었던 이 에너지 부분의 민영화의 근거로서 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요.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추진하자는 것을 정부에 답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력 소비량이 여러 보도도 나왔지만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산업용 전기는 OECD 평균에 비해서 2.2배에 달하는 아주 비정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전기 소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만큼 재량이 몸에 배어있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징벌적인 요금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지 않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전력과 관련한 산업용 전력이 OECD 평균의 2.2배에 달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지금 이번 전력요금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서 주택용과 산업용 체계에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전력이 늘어나면서 발전소, 원전도 많이 짓게 되고 송전탑도 많이 짓게 되는데, 그 비용들이 국민들에게는 그대로 전가가
상태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발전소는 산업용에서 많이 지었는데 그러면 그로 인한 비용을 산업용 부담하는 게 아니라 주택용과 다른 종별 요금으로도 다 물가가 다 계산되게끔 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국민들에게 부담은 나누고 혜택은 대기업에게만 주는 이런 전기요금 체계는 이번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 학생들의 학습권 차원에서 찜통 교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교 교육용 전기가 산업용 전기보다 약 10% 이상 판매 단가가 비쌉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요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년도 가장 피크로 쓴 전기료를 기준해서 기본 요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 담당자들이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데서 되게 소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찜통 교실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에서는 단축수업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21세기에 웃지 못할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의 교육 현장인 교육용 전기료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